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차에 치인 문체부 국감 얘기인데요. 한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한 장, 이른바 윤석열 차를 두고 풍자다, 아니다, 비방이다 논란이 거셉니다. 오늘 문체부 국감은 이 얘기로 꽤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장면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대통령과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네, 당연한 네.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에다가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또 과거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은 관련자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했던 것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 표현의 자유, 이 충분한 이건 다름 아닌 어떤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윤석열 차 얼굴을 문재인 열차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순 여사로, 한풍자를 김정은이나 586 운동권, 민노총, 또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한국만화진흥원상원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제기하고 신상 유출과 온라인상으로 집단적인 무리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그림 한 장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질지는 쉽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 의원은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근데 이게 단순히 풍자가 아니라 비방 목적도 있고, 아니 과거 정권이 만약에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림을 그렸다면 얼마나 십자퍼를 퍼붓겠냐, 뭐 이렇게 이용호 의원은 얘기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보기 그림 자체는 저는 풍자로서 그림 자체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세 가지 저는 문제가 있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만화 영상진흥원 있잖아요. 예. 이게 부천시의 그 공공재단법인인데 그 원장이 신종철 씨가 민주당 지금도 이게 소속이고 예. 민주당으로 이제 2번 도의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게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심사위원이나 선발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해당 사람들은 이 수상 과정에서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중요한 게 이 상의 대상이 문체부 장관상이고 예. 문체부가 이제 그 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면 국가가 주관하는 이런 이게 행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국가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문체부 주관이나 또는 이게 후원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인 그림이 노는,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고등학생, 학생입니다. 저는 이게 학생들이 과연 저렇게 정치에 오염되는 게 맞는가? 학생다운 이게 창의성, 아이디어 이게 필요하지. 저는 제가 보기에 어른이 아이디어를 주거나 아니면 표절 의혹도 일부 있는데 예. 저는 학생 행사에 과연 저게 입상될 만한 작품인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지사정을 해보십시오. 이걸 만약에 문체부 주관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풍자한다, 또는 이제 서해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한다, 그러면 이게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역지사정을 해보세요. 문체부 국감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또 날선 공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국립극단의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그 당시 시나리오를 고쳐라, 또 수정시켰어요. 또 창작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술인들이 이때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장관님,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성격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 영상 한번 봐주세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보세요.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그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의 얘기는, 이수훈 변호사님, 이게 뭐 단순히 어떤 학생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 부분 정치 풍자의 도를 넘어선 얘기에 대해서 만화진흥원이 어떻게 이럴 금상을 줄 수 있고,
이 부분 자체 이 심사와 절차가 문제 있는 거다. 뭐 표절 시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박 장관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만약에 장관이 문화영상진흥원에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상에 대해서 왜 이런 사람들이 수상이 됐냐라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문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만 수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장관의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김정숙 여사가 됐든 운동권이 됐든 그들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든 이것들은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 남겨둬야 돼요. 그런 정치적 풍자를 통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안 동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의 표현의 자유,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어떤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취임사에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유엔 연설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활동의 자유는 자유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멀리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화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문화부에서 이 행사를 이제 후원을 하면서 문체부에서 예. 예. 만화영상진흥원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꼭 그 뭐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그 고등학생이 그랬다는 건 별개로 예. 이런 결격 사유를 합의했으면은 그거를 공지하기로 했는데 그걸 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의한 내용을 그 이행하지 않고 또 공지했다고 아마 허위 보고까지 한 모양입니다. 이런 이제 문제를 문화부에서는 절차상에. 제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많은 플랫폼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플랫폼에서 가급적이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두자. 이게 좀 세계적인 추세인 겁니다. 오늘 이 문체부 국감 말고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어떻게 대통령께서 현장에만 가면 역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논란이 양산돼요.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대통령께 어린이집 방문 행사에 대한 충분히 보고를 했더라고요. 아나바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나바다 가로 열고 친절하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지역적으로 침소봉대해서 참사 이야기 하냐고요. 강기훈 간사님의 발언은 명백하게 선을 넘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왜 품평을 합니까? 자, 좀 가만 계세요. 끝났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니라 그랬어요. 강기현 빨리 의원님. 사과하세요. 동료 의원한테 니라뇨? 위원장님. 자, 조수진 의원님, 일단 뭐 때문에 싸웠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감 요즘 소리 안 지르면 국감이 운영이 잘 안 되나 보죠. 어제 오늘 꽤 볼썽사는 모습들이 꽤 연출이 계속돼서요. 저도 국회 들어와서 3번째 국정감사를 맡습니다만 예. 참 별별 일이 다 벌어지죠. 저도 이제 상대 진영에서 뭐 눈 크게 떠도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 부르지 마! 뭐 이렇게 반말조로 하는 것도 듣고 하는데 참 국민들께 좀 죄송하죠. 그러나 다만 예.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 이런 표현은 아마 듣는 국민들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품격 있게 할 때 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평가를 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바뀌었지만 예. 여당은 여당대로 더 정책 질의에 충실해야 되겠고 야당도 야당이 됐지만 그만큼 품격을 갖춘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유심히 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또 한 번 고성이 있었는데 짧게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